역사상 가장 인기가 좋았던 미술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상주의. 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얼굴이요. 아, 그렇지. 인성이요, 인성. 그렇지. 내면적 아름다움. 예. 인상주의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확 바뀝니다. 현대화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구식이요. 인상주의 이후 현대화. 이렇게 됩니다. 인상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속에 새기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긴 아이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사귀고 싶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거예요. 자,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인상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 인상주의 미술의 작가들은 어떻으며 그들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상주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미술사들이에요. 이때 인상주의는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인상주의를 추구하는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고 이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러한 어떤 색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낮의 햇볕에서 보는 자신의 얼굴과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볕이 비쳤을 때 보여지는 자신의 얼굴과 그리고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이렇게 보여지는 자신의 얼굴에 비춰지는 태양빛의 색깔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언제 예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피는 장미, 밤에 예뻐. 아주 훌륭한 거. 완전 어두워져야 예뻐지는 거야? 네. 시간에 따라서, 햇빛의 양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주위 풍경에 보여지는 색깔의 느낌은 시시각각 다르게 변합니다. 그 시시각각 다르게 변하는 빛을 딱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M자 머리를 한 이 할아버지 마네.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이 할아버지 모네. 그리고 얼굴 길쭉하게 생긴 광수 비슷하게 생긴 이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더라? 드가. 그렇지. 그 다음에 억수로 고집 세게 생긴 이 할아버지 르누아르. 그 다음에 수염이 덥수룩한데 눈꼬리가 빡 쳐져가지고 코가 길쭉한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약간 영국 귀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배를 팍 내고 있는 이 중년의 아저씨 누구지? 시슬레. 요 6분이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분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땠냐면 프랑스에서는 살롱이라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 그 전시회 전에 그 그림의 어떤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건 전시 가능, 이거는 수상권 내에 들어가, 이건 떨어뜨려, 뭐 이러하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살롱의 출품을 이 할아버지들께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살롱에서 다 떨어지셨습니다. 자기들의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이 셌고 신념이 투철했던 이 할아버지들은 살롱전에 낙선한 그 충격을 그 맞은편에다가 하나 갤러리를 얻어가지고 낙선전이라고 전시회를 막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롱 너그의 관점하고 다르다 라고 고집을 세우면서 전시를 하게 되는 그 낙선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상주의의 시초를 알리는 작품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여자를 나체로 해서 그리는 그림들은 많았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엄청 나체를 많이 그리고
그전에 앵거르라는 화가도 누드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네가 그린 이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사람들에게 완전 충격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자는 저렇게 빨가벗고 있고 젠틀맨 같은 양복을 입은 이 멋진 남자들은 옷을 정장을 딱 갖추고 있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걸까? 네. 이런 의문을 딱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마네입니다. 마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숲에서 숲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딱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전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완전 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평면적입니다. 여자의 그 나체도 하나의 면으로 처리돼 가지고 하얀색 면과 어두운 배경과의 대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입체감을 느껴지게 표현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처리하고 면과 면의 대비 효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한 중간다리 정도 되는, 인상주의에 넘어오기 직전의 그림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 속에 비춰지는 여러 풍경들 자세히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1864년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 프랑스 오색미술관. 예, 맞습니다. 필기하세요. 적었습니까? 네. 야, 빠르네. 그 다음에 또 요거 뭐냐, 파라솔을 든 여인이라는 모네의 작품입니다. 모네. 이 파라솔을 든 이 여인이 모네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 동그라이가 귀엽게 있는 이 애가 모네의 장남 아들입니다. 모네는 프랑스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파리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네는 작품을 그리는 경향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캔버스를 가져가서 이젤을 들고 가서 야외에 가서 빛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화가였어요. 빛이 딱 비춰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빛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물들의 느낌들을 순간적인 필력, 저 붓터치의 빠름으로 빠박 잡아내는 그런 경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의 작업은 붓터치가 막 남아있고 거친 것 같지만, 자, 마네의 작업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그림이 더 밝아졌습니까? 네, 확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화면 자체가 완전히 채도와 명도가 상승해버립니다. 마네까지는 조금 고전주의의 느낌이 남아있어서 차분하게 깔리는 색을 많이 썼습니다. 이때부터는 무엇이 중요하냐? 빛을 어느 만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느낌을 그대로 화폭 속에 현장감 있게 담았느냐를 관점으로 해서 모네의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을 모네가 이렇게 그림 쫙 그리고 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 같아, 이분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순간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 이 작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있고, 제목은 파라솔을 든 여인이고, 언제 그려졌을까? 1875년에 그려졌다. 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척 좋아하는 그림 중 누가 그렸을까? 그가. 르누아르. 딩동댕, 르누아르의 그네라는 작품.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도 모네하고 비슷한 경향의 야외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의 화가였어요. 그 전까지 화가들은 절대 화실 밖을 나가지 않고 풍경화도 화실 안에서 야외의 느낌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리고 이랬었어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야외에 나가서 그렸습니다. 드가는 실내에서 그렸어요. 자, 여기 보면 르누아르가 그린 이 그림, 정말 행복한 일상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르누아르를 이야기하기를 행복을 표현하는 화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화가 르누아르. 그네타는 여인의 옷에서 보여지는 이 파란색 무늬의 연속적인 패턴과 그리고 빛에 의해 떨어지는
아주 그 밝은 빛톤과 어두운 그림자의 대비 효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 밝아지는 화면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인상주의 그림은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분. 자, 나는 이 그림을 보면 인상주의가 굉장히 예쁜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야외에 나가서 그리지 않았어요. 실내의 풍경을 그렸지만 인상주의에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드가입니다. 대생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가를 그림을 사실적으로 쫙 한 방에 그려내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이 고전주의의 앵그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고전주의 화가. 그래서 스승에게서 대생력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빛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화폭에 담는 그런 작품입니다. 실내에서 주로 작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재한 작품의 주제는 주로 발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발레 무희들의 화려하고 유연한 동작들을 빠르게 그려낸 인상. 이 작품은 1871년에서 74년 사이에 그려졌고 85 곱하기 75cm,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조그맣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오르세라는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그런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습니다. 기차역 전체가 전기기관차가 다니는 기차역이었어요. 그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주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랬을 것 같아? 드가. 누구? 피사로. 어떻게 알았어? 느낌? 느낌. 피사로. 피사로의 그림은 이런 장엄한 어떤 풍경화를 이렇게 대기 속에 비춰지는 공간의 흐름을 팍 그리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몽마르트 대로라는 겨우같이입니다. 이 그림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왓슨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했어? 전기기관을. 네. 그러고 전기기관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거대한 길을 닦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막차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닦습니다. 그러고 도시의 구획을 정리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의 모습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러한 산업혁명과 그리고 여러가지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서 인상주의 작품을 작업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서 하루 만에 그림을 그리고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몽마르트라는 프랑스에 있는 그 도심 한중간에서 아파트 위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시대 당시에 이 대로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보하게끔 만든 그런 어떤 느낌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냅니다. 피사로의 몽마르트 대로. 어디에 있다? 미국이에요. 그래. 이것도 작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4 곱하기 91이면 요만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느낌이 들죠, 그죠? 화면에. 대각선 구도가 원래 그런 웅장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자, 예. 저런 미술관 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요 미술관들 중에는 돈을 받는 미술관도 있고 공짜의 미술관도 있습니다. 뭐 런던 내셔널 갤러리 뭐 이런 데 공짜고, 그리고 루브르는 돈 내고 좀 비싼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볼 만하다.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걸 한번 또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시슬레라는 화가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지? 루브시엔느의 마신길이라는 게 겨울에 눈이 온 이 루브시엔느의 길의 인상을 그대로 표현한 느낌입니다. 흰색 물감과 검은색 나무를 강하게 대비시켜서 눈바디에서 탁 부서지는 그 인상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시슬레. 시슬레 누군지 알지? 네. 아까 그 배 나온 아저씨 말이다. 이것도 인상주의 미술품이 많이
전시되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쫙 훑어봤고, 개별적으로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 개별적인 작가들의 경향과 작품들은 다음 시간부터 나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상주의의 맛을 한번 보신 겁니다. 네. 감동적이었나요? 네. 박수. 플러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